형 다음 주에 템파베이 중계 있더만. 아, 그랬나요? 진짜 죽는다 진짜. 역시나 템파베이답게 FA 쪽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았고요. 트레이드를 좀 더 활발하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템파베이가 뭐 형 알다시피 유독 이 좋은 포수하고 인연이 없었던 팀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주니노가 최근 들어서 네. 가장 좋은 포수였죠.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과거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투수 쪽에 재미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리더보다는 분위기 메이커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시로우는 팀에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줄 수 있는 선수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프리뷰 6번째 시간, 이번에는 컨텐더 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입니다. 근데 왜 템파베이입니까? 형이 추천한 거잖아. 그냥 뭐, 형 다음 주에 템파베이 중계 있더만. 아, 그랬나요? 진짜 죽는다 진짜. 나 갑자기 왜 템파베이를 할까 이제 계속 고민을 아니야, 해봤었는데 아니야. 일정 보니까는 뭐야 이 형 다음 주에 템파베이 하잖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모르고 짰습니다. 아, 당할 수 없네 진짜. 템파베이 2023 시즌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 첫 14연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었죠. 페이스가 좋아서 저는 100승 시즌을 또 한 번 만들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7월에 8승 16패로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완더 프랑코가 불미스러운 사건을 터뜨리면서 템파베이도 시즌 중반의 분위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7월에 부진하긴 했지만 8월 9월 수습을 잘 하면서 99승으로 시즌을 그쵸. 잘 마무리했고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2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긴 했는데 또 1라운드에서 2대0으로 텍사스에게 패하면서 포스트 시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스물맞게 닿았어요. 5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지만 또 한 번 포스트 시즌에서 한계를 보여주는 팀이 됐고요. 물론 그때 이제 상대가 레인저스라는 점은 좀 참작이 됐겠죠. 이번 오프시즌 행보를 정리를 해보면 역시나 템파베이답게 FA 쪽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았고요. 트레이드를 좀 더 활발하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필 메이탄과 아메드 로사리오 또 크리스 데번스키를 데리고 왔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트레이드를 통해서 라이언 페피오와 자니 델루카를 데리고 온 게 가장 큰 영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뎁스를 채워주는 용도의 호세 카바에로나 리치 팔라시오스 같은 선수들을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타일러 글래스나우가 이제 다저스로 넘어갔죠. 그렇죠. 또 예상 라인업 소개를 해드리면은 1번에 안디 디아스, 2번에 브랜든 라우, 3번에 아로사레나, 4번에 조시로, 5번에 파레디스, 6번에 아란다, 7번 호세 시리, 8번에 카바이로, 9번에 이제 핀토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선발진은 선발로 잭 애플린이 잡혀져 있고 2선발이 서발레, 라테, 또 페피오, 브래들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불펜을 보면은 피트 페어뱅스, 제이슨 애덤, 콜린 포셰, 그리고 필 메이탄, 션 암스트롱 이런 선수들이 불펜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요. 네, 템파베이 패도 관전 포인트를 뽑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를 저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은 올해도 과연 미라클 야구를 할 것인가입니다. 템파베이가 좋은 팀이라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죠. 뭐 굉장히 창의적인 전략으로 객관적인 전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팀이 저는 템파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템파베이 특성상 이 소울마켓의 한계가 좀 있잖아요. 많은 돈을 쓰지 못하고 항상 좀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올해도 통할 것인가?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글래스나우가 떠나고 맥클레란이 빠진 선발진이 좀 불안합니다. 프링스나 라스무센 또 언제 복귀할지가 미지수고요. 작년에 잭 애플린이 커리어 하이를 세웠지만은 애플린이 또 한 번 1선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또 1선발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선발진들이 버텨줄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페피오와 브래들리가 성장을 해줘야 되고 시즌 중에 돌아올 셰인 바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어게인 2023을 얘기를 했는데요. 2023년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참 많았거든요. 헤롤드 라미레스라던가 이삭 파레데스 이런 선수들이 타선에서 그렇죠. 정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템파베이가 지난 시즌 타선 쪽에서 메이저리그 거의 탑5 성적을 찍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과연 꾸준하게 올해도 성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조시로우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포텐셜이 맞습니다. 터지는 네. 모습이었거든요. 올해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 비슷하네요. 저는 이제 마운드 쪽에 정스러운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형 위원은 타선이 작년에 워낙에 좋았는데 과연 올해도 이제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본 거네요. 템파베이가 워낙 뎁스를 두텁게 하는 팀이어서 다른 대체 선수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선수들이 반짝 활약으로 그치, 그쳐버리면은 이제 성적이 꾸준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좀 약간 웨인구단 느낌 나는 팀이 오클랜드였다면은 지금 현재로서 그런 느낌을 내는 팀은 이제 템파베이인데 오클랜드는 좀 지워졌잖아요. 그렇죠. 과연 템파베이는 이 팀 컬러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저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포수난 시대 끝날까입니다. 저도 두 번째 관전 포인트 포수입니다. 네, 좀 말장난을 해봤는데 템파베이가 뭐 형 알다시피 유독 이 좋은 포수하고 인연이 없었던 팀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주니노가 최근 들어서 네. 가장 좋은 포수였죠. 그러니까 롱런하는 팀들 보면은 항상 좋은 포수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카즈의 몰리나다든지 뭐 샌프란시스코 포지가 있었고 다저스도 윌 스미스가 있었고 볼티모어도 이제 러치맨이 등장하고 나서 지난해 100일승을 거뒀잖아요. 근데 템파베이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와중에도 딱 뛰어난 포수가 기억이 안 나요. 공수 벨라면스 잡힌 포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올해도 템파베이는 포수의 이름값이 좀 떨어집니다. 지난 시즌보다 포수 이름값만 따지면 올 시즌이 더 떨어져요. 그쵸. 레네 핀투가 지금 주전 포수로 예상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백업 포수 자원으로 알렉스 잭슨, 마이너리그 계약한 선수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포수 라인업이 상당히 약해진 템파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핀토가 지난해 중반부터 기회를 봐왔었어요. 베탄코트가 DFA이 되다 보니까 핀토의 출장 시간이 늘어났었고 지난해 39게임에서 타율이 2할 오픈 1위, 홈런 6개, 16타점. 괜찮게 보이지만 타석당 삼진율이 32.4%였습니다. 또 수비에서도 제가 이 선수를 봤는데 블로킹이나 투수 리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특히 도루 저지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결정적으로 모양새가 핀토가 잘해서 주전 포수 자리를 잡는 게 아니고 다른 선수들이 너무 별로다 보니까 핀토가 주전 포수로 그냥 이어받게 된 그쵸. 거잖아요. 또 핀토 혼자서 출장 시간을 다 커버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렉스 잭슨, 애틀랜타의 유망 출신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 선수가 과연 또 템파베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어둠의 주니노잖아, 사실 알렉스 잭슨이니까. 그러니까 주니노처럼 홈런은 많이 칠 수 있는 포수로 분류됐지만은 주니노만큼 또 크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포수진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지가 정말 좀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완더 프랑코를 잊어라입니다. 완더 프랑코가 지난해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지르면서 거의 뭐 야구계에서 퇴출이 됐다고 보셔야 될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완더 프랑코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내야의 젊은 선수들이 템파베이 마이너에서 잘 커 나갔거든요. 또 완더 프랑코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워낙에 근데 충격이 크다 보니까는 이 여파가 쉽게 지워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포지션의 칼슨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수비도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할 거고요. 같은 포지션이 또 아니긴 하지만 커티스 미드라는 컨택 능력이 좋은 3루수도 있고 제비어 아이삭 같은 또 내야 유망주들이 있거든요. 유망주도 많이 있어요. 네. 물론 완더 프랑코의 자리를 한 사람이 메우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되고 그 선수들이 이제 번갈아 나오면서 좋은 나라가 해준다면 그 공백은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자성어로 이제 17반 해줘야죠. 네. 저도 좀 이게 맥락이 비슷해요. 저도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분위기 메이커예요. 템파베이가 워낙에 젊은 팀이고 젊은 선수들이 중심이 되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 선수를 잃었고 또 글래스나우와 마고도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좀 분위기를 잘 추스려서 이제 우승에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젊은 팀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또 여전히 뭐 분위기를 많이 띄울 수 있는 선수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로사네라 중심으로 해서 호세실이나 뭐 헤로드 라미네스, 아메도 노사리오까지 이제 합류를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얀디 디아즈 같은 경우는 팀 분위기를 띄운다기보다는 뭔가 좀 침착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저는 뭐 전력 그 이상의 성적을 그동안 냈던 거는 분위기를 잘 탔기 덕분인데 응원단장을 이제 누가 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목할 선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언 페피오입니다. 오. 라이언 페피오가 이번에 글래스나우의 반대급부로 템파베이로 넘어왔죠. 자니 델루카랑 같이 넘어왔는데 핵심 카드는 이제 라이언 페피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템파베이가 과거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투수 쪽에 재미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타일러 글래스나우도 그중 한 명이었고 셰인 바즈 같은 선수도 있는데 라이언 페피오가 지난 시즌 막판에 또 다저스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체인지업의 제구도 지지난 시즌 데뷔 시즌 때보다 확실히 잡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템파베이 로테이션 사정상 꾸준히 4, 5 선발 정도로 나올 맞아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원치를 확실하게 쌓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라이언 페피오도 올 시즌 템파베이에서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빅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투수가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피오를 선정해봤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는 지금 좀 많이 올라왔더만. 지금 스프링캠프 첫 등판을 치렀는데 그게 보였었어요. 아, 올해는 무조건 잘한다. 다저스가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뭐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의욕이 불타오르는 거는 템파베이로서 좋은 거죠. 아, 그렇죠. 저는 주목해야 할 선수 조시로우입니다. 작년에 이제 브레이크아웃 했고 이제 20개의 홈런과 32개의 도루 성공률이 무려 91.4%였습니다. 여기에 2루타 33개를 포함을 하면서 20홈런, 30도루, 또 2루타 30개를 모두 넘긴 7명 중에 한 명이 조시로우였어요. 비율스탯 역시 괜찮았었고요. 심지어 이 선수가 득점권에서도 타율이 3할 3푼 9리, 당타율이 5할 3푼 6리였습니다. 올해도 이 성적을 좀 유지를 해줘야 템파베이가 앞서 이형 위원이 언급했던 대로 지난해 강력했던 타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템파베이는 제가 앞서 이제 분위기 메이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더보다는 분위기 메이커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시로우는 팀에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줄 수 있는 선수예요. 작년에 형인 나다니엘 로우가 포스트시즌에서 맞붙었는데 결국에는 형은 우승반지까지 거머쥐었고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본 조시로우가 끝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웠다, 매우 부러웠다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점들이 조시로우에게도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면은 올해는 한층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시로우를 꼽아왔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를 알아볼까요? 저의 최고의 시나리오는 완더 프랑코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내야 유망주들입니다. 주니어 카미네로가 강력한 또 신인왕 후보 맞아요.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내야의 자리 잡아준다면 완더 프랑코 이러면 충분히 지워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완더 프랑코가 워낙에 재능 자체는 역대급 그러니까 악마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어떤 완더 프랑코를 넘어서겠다 이렇게 가면은 위험하고 템파베이는 그 자체로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그냥 본인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제 잘 버물러 준다면은 저는 완더 프랑코는 자연스럽게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고의 시나리오 올해도 역시 레이스라고 감탄한다. 템파베이는 팀 이름을 바꾼 뒤로부터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고 항상 전력 그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는 팀이었는데 올해도 불안불안한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한 번 더 입증을 하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 저는 지구 4위입니다. 지구 5위까지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지금 5위 누군데? 보스턴이야? 네. 저희가 이런 피모치기 안 하려고 예상 순위는 건너가는데 이형 위원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템파베이의 순위는 4위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현실적으로는 아닌데 충분히 컨텐더 팀인데 아, 정말 뭐 다른 팀들도 올 시즌에 전력 쉽지 보강 않아요. 많이 네. 하고 템파베이는 전력 보강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난 시즌 활약했던 선수들이 올해는 부진하다면 템파베이가 포스트 시즌 노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구 4위를 예상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지구 4위가 템파베이였는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템파베이보다 못하는 팀이 보스턴이라고 깔고 하는 거예요.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올해는 이건 데블레이스라고 탄식한다. 템파베이 레이스의 16시즌의 평균 승수가 85승이에요. 그러니까 단축 시즌이 포함되다 보니까는 이걸 빼면은 15년간 평균 승수가 88승이더라고요. 근데 데블레이스 시절에 평균 승수가 64승이었습니다. 현재 템파베이를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설마 거기까지 내려갈까요? 선발진에서의 문제점들과 캐시 감독의 좀 레임덕한 시장상 이런 것들이 다 터진다면은 이건 데블레이스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해결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한번 써봤습니다. 저희가 템파베이에 대한 프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템파베이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를 얼마나 이희영 위원이 중계 때 활용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좋은 소스 잘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봬요. 안녕.